자, 저번에 열심히 지붕을 틀어막은 관계로 이제 비가 와도 실내에서 일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장마가 요번 주면 끝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이제 작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게끔 해서 이제 비가 와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보여드릴 것은 요거 같은 경우 빔 사이의 공간에 나중에 이제 마감을 키면 잡을 게 없기 때문에 이걸 받침 형식으로 해서 잡아주는 겁니다. 이걸 대줌으로 해서 날개가 조금 더 보강이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한 60cm 간격으로 해서 쭉 용접을 해줬습니다. 목수분들은 여기다가 나무를 좀 삐딱하게 해서 때려 박는다고 해서 때려 박고 면을 맞춰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안 좋은 방법 같습니다. 이유는 나무는 수축 필창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그게 이제 힘을 못 받을 가능성, 그 소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 이제 가급적이면 이쪽에다 이제 쇠는 용접으로 해서 이용해서 작업하는 것들이 합리적이고 가장 경제적이면서 견고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용접으로 해결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단은 다 짰습니다. 다 짰고, 여기도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처음과 끝의 높이를 맞춰서 시공을 해드렸고요. 이제 튼튼하게 계단은 시공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내부 칸막이를 막고 있는 중이고요. 이렇게 이제 아직은 저희가 이제 칸막이 작업을 전부 다 진행을 못해서 조금 어수선합니다. 그렇지만 칸막이 작업을 끝내놓고 정리를 한번 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들 전기선 하면서 이런 작업들을 저는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뭐 드릴로 이렇게 파는 걸로 한다, 이렇게 하자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냥 녹여서 하는 것이 가장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검토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월패드 같은 것들이 다 날라올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전기선이 좀 많이 있어야 되고요. 외부 등선, 실내 스위치, 그리고 보일러, 온도 조절기, 그리고 월패드 같은 경우에는 전원도 날아가고 통신도 날아가기 때문에 한 채 2개 이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전부 이제 용접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천장고가 저 위까지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힘들어서 거실창을 맨 마지막에 시공하고, 내부에서 그 렌탈 작업차 있죠, 저것을 이용해서 석고 작업하고 페인트 작업 일부까지는 끝내놓고 요 앞부분을 마감칠 예정입니다. 이제 그런 일을 어떻게 진행하는 순서에 따라서 품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확 달라지기 때문에, 오야지가 어떤 사람이냐, 오야지의 머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서 공사비는 다르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보일러실이고요. 보일러실에서 분배기 써주는 거 1층 분배기고요. 정확한 위치에 나와 있고, 여기는 이제 전기선입니다. 여기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그 앞에 세면대 앞에 전대일을 할 예정이어서 저 밑에를 따고, 요 앞쪽 공간은 또 이제 창고 공간입니다. 그래서 창고 공간에다가 분전반을 놓기 위해서 분전반을 놓고, 속을 딴 집 같은 경우에는 속에다가 매립을 해드렸는데, 여기 돌출해서 매립 마감을 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주방이고요. 여기는 이제 냉장고 들어갈 자리 미리 얘기를 해주셔서 냉장고 자리를 파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 안에는 다용도실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안방인데 저희가 창문은 장마철이다 보니까 뚫지를 않았습니다. 아직은. 이제 여기는 안방 드레스룸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이런 작업들을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하지만 설명을 드려도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니까 잘 바르게 전달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간혹 보면. 그래서 저는 항시 현장을 오픈해 드리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감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만 처음부터 기초서부터 계획이 잘 될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